주식과 채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좋은 금융자산의 하나입니다. 주식, 채권, 그것 외에 모르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ELS, ELD, ETF. 이런 것들은 좀 메모를 해주셨다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조금 금융 수준이 점점 실력이 늘어날 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세제혜택펀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있었죠? 장기회사채펀드, 장기주식형 펀드, 영내해외펀드. 적금식으로도 되지만 바로 목돈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기상품은 이렇게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장기상품입니다. 장기상품은 지난번 적립식 때 말씀드린 것을 똑같이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금식으로도 가능하지만 3달이나 6달치 또는 1년 동안 것들을 한꺼번에 넣어도 된다는 말이죠. 매월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가도 되지만 그냥 이리저리 모은 돈, 적급한 돈을 연말에 한꺼번에 버도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물론 편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는 마시고요. 제가 의도하는 그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년 이상 10년, 20년 모을 때는 뭐 이런 세제혜택 상품들도 좋지만 장기 저축성 보험, 금리 연동 보험이나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하시기 때문에 좋은 장기 상품의 한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지난번 시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짧게 하고요. 오늘의 제가 좀 중점을 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이 하이브리드라는 겁니다. 하이브리드의 대표적인 상품이 랩 어카운트인데 제가 잠깐 여기서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 랩 어카운트라는 상품을 증권회사에 가시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접하실 겁니다. 향후에 조금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투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좀 고양되면 바로 저 랩 어카운트. 자, 보세요. 이 랩이라고 하는 말은요, 집에 주방에서 쓰시는 랩 똑같습니다. 이렇게 싼다라는 말입니다. 뭐 이렇게 싸다. 그 다음에 어카운트란 말은 계정이란 말이거든요. 계정. 그 말은 계정 몇 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싸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의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1억의 돈이 조금 있다가 2천만 원은 중도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한 3천만 원은요. 이거는 3년이나 4년 후에 우리 아이가 해외에 연수를 받으러 갈 때 쓸 돈이고요. 한 5천만 원은 이건 내가 한 15년 후에 은퇴자금으로 쓸 돈입니다. 1억을 2천만 원은 단기고요. 3천만 원은 중기고요. 5천만 원은 장기로 써야 될 돈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2천만 원 선택하고 3천만 원 선택하고 5천만 원 선택하고 이러면 피곤하죠. 그러니까 아예 1억을 들고 가서 요것들을 이렇게 싸가지고 세트 메뉴로 묶어가지고 단기는 MMF로 요거는 해외 펀드하고 국내 펀드에 적절하게 묶고 요거는 변액 상품이라고 하는 거에 묶고 해가지고 아예 패키지로 쫙 여러분들한테 보기 좋게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하는 것을 랩 어카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상품이 적립식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돈 1억을 가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랩 어카운트라고 하는 상품은 두고두고 점점 발전할 수 있는 추이가 되기 때문에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랩 어카운트 상품은 실제로는 은행에는 특정금 전신탁, 보험회사에서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 이렇게 조금 특성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도 변형돼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을 좀 두고 오랜 동안 할 때 이 실물자산이라는 거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뭐 상가, 주택, 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 영역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이런 미술품,
같은 것들입니다. 미술품, 또 최근에는 원자재 펀드. 들어보셨어요? 원자재 펀드라고? 아, 이거 기름값이 오르면 펀드의 수익률이 오릅니다. 지난번에 기름값 오를 때 자동차 가지신 분들 얼마나 이럴 수가 라고 좀 화를 내신 분도 있지만, 사실은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원유와 관련된 원자재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름값은 오르지만 내 재산도 덩달아서 오른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술품이나 또는 실물자산 펀드들, 원자재 펀드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신다면 금융과 실물의 영역에서 이렇게 막 섞여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진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금융상품의 영역이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또 목돈, 적금식, 은행증권, 보험. 요새는 펀드의 영역도 너무 넓어져가지고 들어보지도 못한 펀드의 이름들이, 심지어는 저도요. 이 일을 직업으로 하는 저도 들어보지 못한 펀드의 영역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의 선택은 넓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관심의 영역을 축소시킨다면 나에게 맞는, 의학에도 있잖아요. 사상체질을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약이 있듯이 금융상품도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상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금융상품들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총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자,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간 여러분들의 금융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모든 금융상품은요, 보따리를 풀고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몇 가지의 것들로 이렇게 원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원료, 원자재가 뭔가 하면요, 첫 번째는 어음입니다. 어음. 여러분들이 어음을 사셨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채권을 사셨다는 말입니다. 채권.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금융회사가 대출을 해줬다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셨다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을 사셨다는 말이고요. 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조금 위험한 것들을, 위험을 막기 위해서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모든 상품은 이게 뭘로 이루어진 걸까? 그리고 열어서 보따리를 풀어보면 어떤 거는 대출 70%, 채권 30%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고요. 어떤 것들은 주식 50%, 부동산 50%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고요. 어떤 것들은 채권 90%, 파생상품 10%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들 신문이나 방송에서 최근에 ELS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가 연계증권, Equity Linked Security. 발음이 조금 그런데 여하튼 주가 연계증권이라고 하는 거, 연계증권.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런 원리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1억의 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60만 원 어떤 분이 원금은 지키면서 은행 이자의 2배를 달라는 거예요. 이자 2배. 원금은 지키되 은행 이자의 2배.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런 방법이 가능할까요? 자, 보세요. 9천만 원은요, 1억 중에서 9천만 원은 2년 동안 채권에다 묶어놓습니다. 채권. 그러면 채권의 이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이 9천만 원은 1억 원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1,000만 원은 어떻게 할까요? 이 1,000만 원은 되면 따따블, 안 되면 꽝. 뭐가 있을까요? 옵션이라고 하는 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은 1,000만 원이 2,500만 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안 되면은요, 원금 손해봐서 3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그렇다면 2년이 지난 다음에 보세요. 2년이 지난 다음에 잘된 사람은 요 1억과 2,500만 원을 더해서 받게 될 것이고요. 안 되는 경우에는
1억과 300만 원을 더해서 받게 되겠죠. 그러면 고객이 원하던 2년 후에 원금 보장, 안 되면 원금 보장 했잖아요. 1억 300만 원. 잘 됐어요. 1억 2,500만 원. 1년에 12%의 이자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하죠. 이 ELS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채권과 파생상품을 묶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만들어졌나를 이해하신다면 그 상품이 갖고 있는 위험과 수익, 안정성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쉽다라는 거죠. 모든 금융상품은 이렇게 인수분해, 이거 그런 시간이 아니죠? 여하튼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은 점점 더 커지고 또 높아지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아무런 위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품 다 말씀드리자면 오늘 밤을 새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앞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사이트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좀 더 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금융상품들 아마 오늘 지난 시간 말씀드린 금융상품의 영역 안에 다 있을 겁니다. 물론 투자의 고수나 상당 부분 금융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다른 것도 선택할 수 있었겠지만 보통 평범하신 분들은 이 범주 안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상품 목적에 맞게 잘 선택하셨나?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아니시라면 바꾸세요. 그러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재테크에 행복한 재무설계의 길에 점점 접근하는 현명한 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앙클조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행복한 재무설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